오프라 윈프리는 1954년 1월 29일 미국 미시시피주 코지어스코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로 어머니의 남자친구나 친척 아저씨 등에게 끊임없는 성적 학대를 받은 데다 14살에 미숙아를 사산했으며 20대 초반에는 마약과 약물 중독에 빠졌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미국 내 시청자 2200만, 105개국 시청자 1억 4천만, 연수입 1,500억 원을 올리는 가장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연예인이며 타임이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 한 명이다. 무엇이 그녀의 인생을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시켰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아주 사소한 감사일기였다. 그녀의 감사일기를 소개해본다. 오늘도 침대에서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맑고 푸른 하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토스트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인생 역전을 가능하게 해준 감사일기 쓰는 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예쁜 노트 한 권을 마련한다. 두 번째, 언제나 가지고 다니면서 감사할 일이 생기면 그 마음을 적는다. 세 번째, 하루를 돌아보며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나 감사 일기를 쓴다. 네 번째, 거창한 일을 찾기보다 일상의 소박한 감사들을 놓치지 않고 적는다. 다섯 번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느낌, 만남을 통해 느낀 기쁨 등을 기록한다. 여섯 번째, 감사일기 쓰기 모임을 만들어 함께 감사일기를 쓴다. 일곱 번째, 혼자 있을 때 그동안 적은 감사일기를 살펴본다. 여덟 번째, 감사 모임을 꾸려 감사의 기록들을 함께 나누고 격려한다. 아홉 번째, 감사일기를 꾸준히 적어 나가면서 나의 감사 목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한다. 열 번째, 자신만이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를 정해두고 그곳에서 감사일기를 쓴다. 필자도 하버드 케네디 스쿨 입학을 준비할 때와 유학 시절 학교를 다니면서 날마다 자기 전 하루 중 감사했던 일 5가지를 적곤 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감사 촛불이라는 이름을 붙인 의식을 개발해 날마다 실천했다. 감사 촛불 의식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잠자리에 들기 전 촛불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5가지를 떠올린다. 2단계, 감사한 일 1가지를 생각할 때마다 촛불을 15에서 30초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고 똑바로 눈물이 흐를 때까지 집중해서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감사한 일 5가지를 하나씩 떠올린다. 3단계, 5번째에는 촛불을 불어 끄면서 오늘 하루도 참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잠자리에 든다. 4단계,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사람들 5명을 기억하며 축복 기도를 한다. 5번째 기도가 끝나면 촛불을 불어 끄면서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한다.
이 감사 촛불은 감사의 마음을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정신 집중력을 높여주고 눈물이 흐르게 해서 안구 건조증까지 예방해주니 일석삼조였다. 무엇보다 실천하기가 쉬워서 이를 닦듯 습관이 되었다. 오프라 윈프리나 필자처럼 당신만이 감사법을 개발해보라. 멋진 행운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인생의 기술. 네잎클로버를 키우다 보면 성공적으로 싹이 트고 잘 자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싹이 트지 않거나 자라다가 죽어버릴 때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앞의 5단계들을 잘 살펴서 어떤 단계에 문제가 있나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한 단계를 다시 정확히 밟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의 5단계를 모두 잘 지켜왔음에도 행운이 다가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익혀야 할 삶의 기술이 바로 용서다. 엉뚱한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용서에도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기술이 있다. 프레드 러스킨 박사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상담과 건강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스탠퍼드 대학 용서 프로젝트 공동 설립자이자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프레드 러스킨 박사가 이끌고 있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용서 프로젝트는 과학적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선구적인 업적을 세워 학계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러스킨 박사는 용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용서를 배운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화내는 일이 점차 적어지고 희망적이 되었으며 우울증에 빠지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감소했다. 또한 자신감이 늘어나면서 자기 자신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또한 러스킨 박사는 용서를 일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4단계 힐 기법을 개발했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H. hope 희망문 쓰기. 애초에 원했던 상황, 즉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렸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적는다. 2. educate 교육문 쓰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면서 살 수 없다는 인생의 진리를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인다. A. affirm 긍정문 쓰기. 문제가 생겼을 때 애초에 당신이 가졌던 좋은 의도를 기억해내고 긍정한다.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마음 한구석으로 밀려나 있던 인생의 목표가 다시 우리 마음에 떠오르도록 도와준다. L. long term 다짐문 쓰기.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을 세우고 해를 연습하겠다는 결심을 표현한다. 모든 다짐문은 나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나의 좋은 취지를 따르고 해를 실천하기로 다짐한다는 말로 끝낸다. 러스킨 박사는 용서의 힐 기법과 더불어 감사호흡법을 소개하는데 힐 기법 전에 감사호흡법을 먼저 하도록 권한다. 감사호흡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 천천히 자신의 들숨과 날숨에 주의를 기울인다. 잠시 호흡에 집중한 후 의식을 심장으로 옮긴다.
심장에 의식을 집중한 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행복했던 추억, 아름다운 자연 풍경들을 떠올린다. 그때 느꼈던 평화로움을 다시 한번 느끼며 자연스럽게 호흡한다. 감사호흡을 통해 이완된 심신으로 힐 기법을 실행한다. 러스킨 박사는 힐 기법을 몸에 익히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만약 하루에 2번씩 힐 기법을 시행한다면 말 그대로 굉장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조언한다. 러스킨 박사는 이 힐 기법으로 세상에서 가장 용서하기 힘든 일을 겪은 그룹 중 하나인 자식이 살해당한 어머니들을 치료하여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만약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스스로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네이클러버 제1법칙, 공명의 법칙을 다시 떠올려보자.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가슴에 품게 되는 분노와 미움 같은 감정들은 그와 비슷한 에너지들을 끌어들여 결국 그에 따라 부정적인 것들을 창조할 것이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명심한다면 좀 더 쉽게 용서하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과거에 벌어진 일들을 용서하기 어려워 오랜 세월 가슴앓이를 하며 국내에 출판된 용서에 관한 모든 책들을 섭렵하고 용서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많은 책들이 용서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강조할 뿐 실제적이거나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그러던 중 프레드 러스킨 박사의 힐 용서 기법을 만나게 되었고, 이를 삶에 적용하여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얻었다. 이와 같이 용서는 우리 안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시키는 탁월한 힘이 있다. 여러분도 용서를 통해 더 멋진 행운을 준비하기 바라며 6단계를 마친다.